이 책 속에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이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나는 잘 안 되던데.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상상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거 자체도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는 순간, 아, 정말 이거 분석을 잘 해놨구나. 이 사람 말대로, 이 과학적이고 테크닉적인 면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데 저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이루어지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루어지는 거야? 아, 짜증나,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9일 목요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시각은 7시 11분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컴퓨터를 이제 켰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보려고. 이게 편하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네빌링이라는 책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책을 김 사장의 마음 공부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상상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책입니다. 1900년대 초중반에 이 네빌 고다드라는 분이 잠재의식과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강의한 내용을 엮어낸 책이에요. 이 책 속에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이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왜냐하면, 상상의 법칙? 생각하면 내가 상상하는 대로 끌어당겨진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내용의 책인데, 굉장히 많죠. 그런 책들. 시크릿,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 책이긴 한데 꿈꾸는 다락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소개한 책만 해도 더 해빙이 있어요. 해빙이 있고, 그 다음에 1700년 동안 내려온 기도의 비밀, 다 이 내용들이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신 분들이 나는 잘 안 되던데.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게 상상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거 자체도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는 순간, 아, 정말 이거 분석을 잘 해놨구나. 이 사람 말대로, 이 과학적이고 테크닉적인 면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저는 그 이북으로 지금 읽고 있는 중이고, 거의 한 80% 정도 이걸 읽고 또 읽고 이걸 약간 분석하기 위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한 3일, 3, 4일 정도에 걸쳐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나만 안 되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앞쪽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날은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인 잠재의식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일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이 책을 김 사장의 마음 공부방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김 사장님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옆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수다 떨듯이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 방송을 잠깐 쉬고 계세요, 지금. 자, 그래서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넘어 직접 해보기까지 합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책에서 말한 것처럼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들 중 다수는 실패하고 단지 소수의 경험만이 성공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성공한 소수의 경험은 우연의 일치로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거지? 저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었다니?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저 사람처럼 방법을 바꾸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법칙을 슬며시 다시 들여다봅니다. 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을 보면 그곳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책을 잔뜩 쌓아놓고 읽으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간단한 내용이 아닌 그곳에서 점점 더 세분화되고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네빌 고다드에 관련된 책은 우리나라에 소개한 출판사가 한 군데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 게 느껴질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상상의 법칙에 대해 지니고 있는 오해들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상상의 법칙에 대해 듣고 해보려 했을 때 어떤 오해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플 때 난 건강하다고 계속 생각하면 건강하게 되는 건가? 생각이란 파동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현실이 되는 건가? 반복하는 횟수가 중요한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한 욕심은 들어주지 않아서인가? 내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런가? 이룰 수 있는 소망과 이룰 수 없는 소망이 따로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상만으로 무언가가 변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상상과 함께 행동을 직접 해야만 하는 걸까? 이게 제가 약간 빠졌던 오해라고 해야 될까? 오류였었어요. 행동을 내가 상상만 한다고 안 되고 이거를 직접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이거야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믿음이란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난 믿음이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도 왜 안 이루어지지? 이 법칙을 듣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괴롭고 안 좋은 일이 더 일어나는 것 같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데 저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이루어지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루어지는 거야? 짜증나 진짜. 사실 이런 불명확함 때문에 더더욱 이 상상의 법칙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런 의문과 생각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대요. 이 책의 목적은 단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빌 고다드가 제시했던 정확한 원리를 잘 알려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리를 알려준대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이 법칙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분석을 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의 이걸 상상의 법칙을 단순 명령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원리적인 것을 생략한다고 해요. 생략하고 단순 명령으로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저는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 책만 읽은 사람들은 좀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금 그 책을 보면 약간 이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네빌 고다드는 상상을 하기 전에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깐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약간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는 왜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명령 정도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과 비슷한 상태는 그 안에 과학적인 원리를 갖고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와 의미는 생략한 채 단순 명령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선 본인이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이 상상의 법칙,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약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각하는 그런 의문점이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오늘 마무리는 법칙을 이해하게 될 때 자유를 얻는다 라는 부분을 낭독을 하고 마칠게요.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이해하면 그 이해만큼 법칙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꿈도 꾸지 못했던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을 냉각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한여름에도 얼음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열을 내는 원리를 이용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순식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운송 수단들도 발명됐습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 모두가 법칙의 이해에서 얻게 된 유익함입니다. 그런데 법칙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소수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법칙이 주는 자유도 소수만이 누리게 됩니다. 그 소수는 자연의 현상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시절에도 유심히 자연을 관찰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현상을 깨우친 선구자들입니다. 마음에 관해서도 지금 설명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1700년도의 전기의 존재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기의 존재를 대중들이 모르던 시대에 전기를 사용해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란 것을 항상 과학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변화를 관찰할 수도 없어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심리학이라는 분야와 정신의학에서 행해지는 마음에 대한 약간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의 분야가 아닌 철학과 종교의 분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마음을 연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존재했고 그들이 말하길 마음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는 마음 안에 모든 해답의 열쇠가 들어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연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원시인들처럼 마음과 현실의 연결고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상상을 통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상은 주어지는 대로 기쁜 상황이 주어질 때 기쁘게, 격한 상황이 주어질 때 격한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네빌링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초기에 느꼈던 그 마음이 이 책 속에 너무 고스란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제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오늘 읽어드렸어요. 네, 내일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 상상의 법칙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또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뵐게요.